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개파락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헬릭 스미스에 대한 기업 내용, 뭐,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제하에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개파락 나온 상황부터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번에 개파락 나온 이유가 어제 날짜로 장 마감 끝나고 나서 공시가 하나 올라왔죠. 어제 5시 50분에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먼저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시설 자금으로 1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운영자금 1000억 그리고 채무상환자금이 70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근데 지금 증자 방식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너네에게 단가를 얼마나 줄 거냐 봤더니 한 주당 38,150원을 이제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투자자 입장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고, 두 번째는 기업의 입장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유상증자를 어떻게 생각해서 바라봐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주 입장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주와 투자자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자는 말 그대로 현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주주 입장은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의도로 해서 유상증자를 낸 건데, 이제 지금 생각하는 우리 투자자 입장이라던가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게 생각해서 입장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자 입장 같은 경우는 주주나 그 기업보다 아는 정보가 상당히 적겠죠. 왜냐하면은 관심 갖지 않고 요번에 개파락 떨어져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이 헬릭 스미스가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번에 공시를 이제 악재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시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자, 공시를 딱 보면은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원래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악재로 작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는 뭐냐 보면은 증자 방식이 3자 배정일 경우에요. 그리고 요번에 유상증자로 필요로 하는 게 이제 뭐 운영자금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시설자금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 시설 이제 호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은 시설 자금에 들어간다라는 건 그 말즉 이제 뭐 사업을 더 확장을 하거나 더욱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목적에서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증자 방식에서 3자 배정은 왜 좋냐면은 아무래도 주주가, 그러니까 대표가 우리가 이제 뭐 사업을 할 건데 뭐 좋은 사업을 할 거예요. 앞으로 좀 미래 가치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걸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게 먼저 권유를 할 거예요?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 인맥 주변에게 먼저 권유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 가족들에게 먼저 권유를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3자 배정으로 진행이 되고, 그 3자 배정이 누구에게 지정이 되는지 보면은 다 이제 그 회사 사람들, 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자 배정 같은 경우 이제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게 만약에 뭐 그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쪽, 잘 아는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라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호재로 보고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주주 배정이나 3자 배정이 아닌 이제 일반 공모로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그냥 우리 회사가 돈이 필요한데 그냥 좀 더
좀만 더 너네가 좀 더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바꿔 말하면은 회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을 더 투자하라는 취지에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악재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주주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주 입장에서는 왜 이게 또 악재로 생각이 되냐면은, 요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죠.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유를 떠나서 2,800억 투자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요번에 한 번에 끝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전에도 한 번 더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이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젠가 좀 보여드려 보면은, 자, 언제냐, 이게 언제였냐면은 지난번 개파락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유상증자를 한 번 더 진행을 했었는데, 2019년도 9월 달쯤에 2019년도 9월 달쯤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 유상증자를 진행한 건이 있거든요. 보고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도 8월 달에 유상증자 결정이 있죠. 이 내용을 좀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보면은 총 처음 진행했던 시점이 2019년도 5월 달에 유상증자 결정을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정정되면서 8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보면은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게 주주 배정이죠. 그리고 시설 자금으로 300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영 자금으로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주 배정 공모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상증자를 한 지 1년이 됐어요. 지금 딱 이제 9월 달이니까 1년 전에도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주 배정으로 공모를 했는데, 요번에 또 유상증자로 돈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 이제 아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내 친한 친구가 야, 나 돈 좀 빌려줘 해서 돈 빌려줬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 갚는 게 아니라, 야, 나 1년 지났는데 지금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돈 더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빌렸을 때는 100만 원이었다면은 지금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제 좀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뭐 돈이 있어서, 그냥 돈이 여유가 있어서 빌려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빌려주는데 또 돈 해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뭔 상황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 입장에서는 봤을 때 달갑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전에 보시면은 그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상이 빠그라지고, 그러니까 잘 진행이 안 돼서 2연속 하한가를 맞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니까 이게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제 시간의 하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0%까지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해보자면은, 이 헬릭스미스라는 게 이전에 바이로메드 때 2018년도 상반기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관계 수급이 붙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거는 여기 우리나라 이제 대표 제약 바이오주 중 하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게 볼 수 있을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2018년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에서 이제 제외가 됐죠. 그리고 최근 이제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이게
뭐 좋게 보일 수 없고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업 입장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근데 일단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 투자자 입장은 빼고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헬릭 스미스를 매수한 이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헬릭 스미스를 매수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기대감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엔젠시스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당뇨병 치료제인데, 당뇨병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합병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유발을 해서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으로 당뇨병이 많은 데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해외,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려요. 이제 뚱뚱한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당뇨병 치료제가 없죠.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뭘 먹냐면은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가지고 그냥 좀 고통을 억제하는 수준으로 해서 이제 건강을 돌리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게 현재 상황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미국에 이제 진통제를 처방을 해서 하다가 이 중에 진통제 중에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있어요. 자,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해서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본의 아니게 마약 중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요번에 헬릭 스미스가 만든 그 엔지시스가 뭐냐면은, 이 당뇨병 치료제이기도 하면서, 그 당뇨병이 걸렸을 때 합병증으로 나오는 게 이제 피부가 썩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제 괴사해가지고 계속 문드러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지금 헬릭 스미스에서 만든 이 제품 중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세포 재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사를 억제를 해가지고 오히려 억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재생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마약성이 아니죠. 그래서 마약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헬릭 스미스가 만들고 있는 게 실제로 시판이 되고 허가가 된다면은, 현재 이 진통제 시장, 그러니까 그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생길 거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고 현재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세 번째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회사 입장이 이제 김선영 대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에서부터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임상에 대한 이야기 당연했죠. 임상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언제 결과가 날 거고, 시나리오는 이렇게 잡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임상을 진행을 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은, 요번에 이제 이연속 하한가가 나오고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헬릭 스미스가 아직 뭐 크게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연구를 하고 있거나 임상이 들어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자, 그쵸? 거기다가 임상 같은 경우는 1상, 2상, 3상이 있는데 3상에서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 3상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하고, 사실상 그래서 처음에 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던 작년 2019년도 때 그런 이유로 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 거예요. 임상 3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까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들어갔는데 요번에도 또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내용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이제 헬릭 스미스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공지가 올랐습니다. 어제 이제 유상증자건으로 해서 공지가 올라왔어요. 자, 그 공지 내용을 좀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헬릭 스미스의 성장이 엔젠시스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이제부터는 파생되었거나 얻어진 다양한 종류의 유무형 자산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부가 고성장 제품과 사업으로 연결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이전에는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했던 거면은 지금은 이제 확장해가지고 이제 매출을 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사업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그죠.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해서 실적을 해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거. 그 단계에서 있는 과정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지금 헬릭스가 그러니까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회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받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를 하는 게 맞지만은 이전에 이제 간담회 때 그리고 주주총회 설명회 때도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이런 좋은 기회의 투자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주주들에게 먼저 제안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은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좋은 이슈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볼게요. 어떻게 봐야 되냐? 요번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 공시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요번에 시설 자금하고 운영 자금이 들어가요. 채무 상환 자금하고. 그리고 이 좋은 기회를 일단 주주들에게 먼저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 38,150원에 살 수 있는 기회. 물론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 가격보다도 더 낮아지겠죠. 아마 낮아지는 비율은 현재 가격 대비해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낮아질 텐데 그래서 무조건 주주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이고 자 그러면 어떤 기회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자금이냐. 일반적으로 운영 자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기업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주거나 아니면 뭐 전기세 내거나 뭐 유지비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증권신고서의 자금 사용 목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유상증자 받는 글로 자금 사용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시설 자금이 1079억이 들어가고 운영 자금이 1000억이 들어가고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아래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설 자금 들어가는 거 볼게요. 1순위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자, 2순위가 이제 생산 및 분석 시설 들어가면서, 하는 거고, 3순위가 이제 뭐 이것도 시설 시스템 구축하는 거, 4순위가 이제 실험하는 거, 이제 추가적으로 뭐 더 실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1순위 목적도 있는데 시설 자금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2순위 쪽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죠. 현재 시설 자금으로. 자 그럼 이게 뭔지를 좀 더 살펴보자라는 거죠. 세포 유전자 치료제 GMP 생산 및 분석 시설을 시설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걸 좀 더 보면은 레트로바이러스 생산실 그리고 일반 세포 배양실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운영자금. 자, 운영자금도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운영자금도 아까 봤듯이 뭐 직원들 급여라던가 이런 부분이면은 안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운영자금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공정기술 개발 및 상용 생산 준비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상용 생산 준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에서 이 제품을 만들려고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혀감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거를 상용화할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이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계획대로 된다면은 요번에 임상이 성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이템이 될 것 같지 않으면은 일단 임상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안정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용할 만한 공장을 찾고 이제 뭐 대량으로 뽑아낼 만한 그런 이제 시설을 구축을 해야겠죠. 자, 이게 임상이 진행이 되고 나서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진행을 하면은 지금보다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신약 개발하는 거 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은, 물론 이건 기업에 대한 생각이지만,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꿔 생각하면은, 투자자,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더욱더 빨리 매출을 내는 게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역시도, 그래서 악재로 보기보다는 더욱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운영자금 마찬가지로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쓰는 거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뭐 6순위, 7순위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6순위, 7순위도 지금 운영자금 뭐 이렇게 급여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임상에 대한 부분, 파이프라인 개발이라던가 뭐 품질 평가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영자금으로 급여, 운영비 들어가는 게 여기 있긴 하죠. 있긴 한데, 봤을 때 사실상 지금 그 유상증자 자금 대비해서 뭐 그렇게 큰 규모의 자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번에 유상증자건이 정리해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유상증자는 오히려 주주들에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게 회사가 지금 생각되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입장이죠.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회사 입장 그거잖아요. 지금 임상에 성공을 해서, 그래서 이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시판을 해서, 그래서 매출이 뽑아내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할 건데, 이제 그런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투자자, 주주라면은 지금 이런 기회가 38,000원이었나요? 그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매력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고, 근데 이게 다시 아까 어떤 부분으로 악재가 됐냐, 뭐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요번에 요 내용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카톡방에서 나온 건데, 자 보시면은 요번에 유상증자건이 2,800억인데 지금 보시면 대주주 불참, 그리고 증여 취소, 주주 배정이라고 해서 악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생각인 거예요. 대주주가 매수 안 하니까, 그리고 증여도 안 하니까, 그리고 주주에게 돌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본다면 상당히 안 좋게 보일 수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냥 안 좋아서 그러니까 주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주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인다라고 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이 전 개인적으로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매수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은 지금 이 가격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청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금 어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뭐 이제 몇몇 분들의 이제 의견을 이 영상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다 지금 현재 입장이 뭐냐면은, 올라오는 입장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기업을 모르는데 지금 유상증자 떨어지고 주주 배정이고 뭐 대주주 참여 안 하니까 악재로만 봐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전에 개파락 나온 부분도 있고 임상 실패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론 반토막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뭐 일단 이게 주주 입장이나 아니면 기업 입장을 봤을 때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좋은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꿈을 안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지금까지 계속해서 투자해 오신 분들이라면은 아직 그렇게 뭐 기업이 빠그라지거나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바꿀 만한
그런 명분이 나온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댓글이나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